자, 시사건건 다음 이야기는 게임 중독, 질병 등재 위기. 이제 게이머는 치료를 받아야 하나. 드디어 네. 제 최적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게이머면서 의학적인 이슈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WHO, 네.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좀 자세히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렵지 않게. 네. 어떤 사람이 너 병이 있어 라고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병이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어야 되죠.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질병에 대한 우리가 분류 기준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융통이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WHO에서 만든 ICD라는 거예요. ICD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그래서 국제 질병 분류라는 뜻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일종의 게임 룰북이에요. 어떤 기준이 해당되면 그 사람부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질병에 걸린 걸로 본다라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세상에 질병이 좀 많습니까? 질병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질병 코드를 붙여서 질병을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그 우리가 어떤 질병은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없던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의학의 역사가 한 200년, 300년 되면서 있었던 질병을 조금씩 바꾸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게임 중독이랑 인터넷 중독 같은 그런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만들어야 돼서 이제 그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게 ICD-10, ICD-10이라는 버전이었는데 이게 10에서 11로 버전 업데이트가 돼요. 패치. 패치가 이제 네. 메이저 패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메이저 패치에서 게임 중독이 정신질환의 하나로 들어오냐 마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제가 배경 지식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 중독은 정신과 질병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 질병이 아니고 정신과 질병인데 정신과 질병은 WHO의 분류 기준을 거의 쓰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ICD-10을 정신과에서는 거의 쓰지 않거든요. 정신과에서는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만든 DSM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자체 룰북이 따로 있구나. 네, 이건 정신과 쪽 룰북이에요. 정신과 쪽 룰북인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과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그 ICD라고 하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만드는 거고 정신과는 거의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주도권이 미국이 지고 있네요. 미국이 지고 있는 건데 미국은 이제 정신과 DSM이라는 게 버전 4에서 5로 넘어갔어요. 최근에 넘어갔는데 버전 4에서 5로 넘어가면서 게이밍 디스오더, 그러니까 게임 질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생겼는데 그게 실제 이게 질병이야 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 앞으로 질병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패치노트 PTR처럼 테스업에서 쓰는 버전처럼 만들어 놓은 게 현재까지 DSM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ICD, 그 세계보건기구 쪽에서는 다음 패치에서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지금 한 상태이고 그 패치노트 적용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정신과에서 이제 ADHD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뭐 불안 네네. 한마디로 산만한 애들을 질병으로 예.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냥 그 정신의학 사람들이 돈 벌려고 만든 거다. 사실상 그런 질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인데 의학과 한의학의 다른 지점이 거기에요. 의학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연구 결과나 새로운 근거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ADHD가 질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수백, 수천 편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의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서 그게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신과 내에 있어요. 근데 정신과 질병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그냥 암에 걸렸어.
감기에 걸린 거랑 정신과 질환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정신과 질환은 결국은 우리가 정상이라는 정신 상태를 놔두고 비정상이라는 정신 상태를 다시 정의를 해서 정상과 다르면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근데 다른 질병이랑 좀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 질병에 대한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에 이번에 연속 타석 무안타 기록 세운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ADHD 환자예요. 근데 걔가 그래서 약을 먹을 때랑 먹지 않을 때랑 타석에서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약을 먹을 때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을 안 먹는다는 게 정설인데 지금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앞에를 보고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거기는 환자인 게 이미 증명이 심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인데, 근데 게임 중독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게, 게임 중독은 WHO에서 하는 ICD보다 정신과에서 더 인정받는 게 DSM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DSM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들어오기에는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여서 나중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WHO에서는 그걸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꽂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의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미국에 쓰는 정신과에서 니들만 쓰는 거 이거 그냥 우리 여기다가 통으로 다 집어넣을게, 네. 이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통으로 집어넣을 게가 아니고 미국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걸 할 거야. 아, 그냥 게임 네. 게임을 네.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넣을 거야. 네. 이렇게. 어쩌면 그 주도권 싸움 아닐까요? 게임을 질병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게임 중독이 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것도 정신 질환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게임 중독은 일상생활하는데 게임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는 사람인 지경인 사람까지도 네. 게임 중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약간 ADHD랑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 ADHD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뭐냐면 산만한 아이들을 ADHD라고 하고, 아이들은 웬만하면 산만한데 그리고 좀만 더 산만하면 얘는 ADHD가 있으니까 뭐 치료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게임 중독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이제 좀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독이란 말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야 돼요. 중독이 영어로 어딕션인데 네. 이 중독은 포이즈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약 같은 걸 먹고 독댐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 아닌 거고, 여기서의 중독은 뭐냐면 중독은 대부분 물질에 대한 중독이거나 행위에 대한 중독이거든요. 근데 물질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담배. 마약, 담배, 네, 술 이런 것들이 물질에 대한 중독인 거고, 행동에 대한 중독이 중독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도박 중독이죠. 네. 도박 중독은 이미 질병으로 거의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행동에 대한 위해가 확인이 돼 있는데, 근데 학계에 이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는 뭐냐면 도박 중독의 기전과 게임 중독의 기전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에 빠져 있을 때의 뇌의 상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 네. 비슷하더라. 그 행위에 대한 중독은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 뇌에서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가 만족스러운 행위를 하면 내 몸에 쾌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상회로라고 하는 건데, 도박 같은 것들은 한 판 한 판 하면은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빠르게 쾌감을 주잖아요. 네. 그럼 빠르게 쾌감을 주는 거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등한시하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행위의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그게 게임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라는 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해야 된다는 사람의 주요 주장인 거죠. 네. 가챠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게임으로 봐야 되나 도박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게임 중독 주장하던 사람들보다 지금 게임 중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훨씬 강해졌어요. 가짜 게임. 네, 가챠 게임 때문에. 왜냐하면
도박 중독은 왜 도박 중독이 질병으로 쉽게 인정받았냐면 자기 돈을 낭비하잖아요. 자기 돈을 낭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궁핍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으로 보면은 금치산, 한정치산이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약 중독을 단속하는 것과 도박 중독을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가챠 게임 같은 경우에 가챠 게임 제가 너무 잘 알죠. 아 그렇죠. 제가 전문가시죠. 제가 그렇죠. 가챠 게임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아, 이 네네. 이슈는 너무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네. 나는 절대 행위 중독? 나는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가차하고 있어. 네. 그렇긴 한데 이 가챠 중독은 결국은 최근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가챠 게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챠 게임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하던 패키지 게임이랑 MMORPG에서 주장하던 거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쪽 진영의 논리가 가챠 게임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가챠 게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 중독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도박 그렇죠. 중독의 영역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 중독 그 게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를 펼 수가 있고, 그 논리가 꽤나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게임도 장르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진짜 다양한데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게임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게임을 하지만, 네.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임이라고 한 건 대표적인 가챠 게임인 거고, 가챠 게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디를 나가도 항상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되게, 그거는 왜냐하면 게임 중독을 인정을 해버리면 제가 제 인생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합리적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플레이한 시간이 도대체 의학 공부한 시간보다 게임한 시간이 한 4-5배는 많을 텐데. 당연히 많겠죠. 저는 결국 게임 중독이, 가챠는 따로 사실은 이제 각 나라에서 가챠를 법으로 이거는 도박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뽑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예 성인물로 넘어가게 하고 도박류로 넘어가게 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더 보편화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가챠를 하는 게임은 무조건 성인용 그리고 사행성 이런 쪽으로 무조건 다 해서 시민을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러면은 아마 많은 게임들이 가챠라는 시스템을 포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 중독과 가챠를 분리시킬 수 있죠. 이거는 도박 중독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 도박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저는 게임 중독은 좀 더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게임 중독이 질병이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질병일 수 있어요. 사실은 권력도 중독이거든요. 정치하는 애들 보면 제대로 된 생활 영위가 안 돼요. 얘네들 권력에 미쳐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정치에 미쳐 있는 사람들 보면 집안 거덜낼 때까지 선거에 나가고 떨어지고 또 나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유세뽕 맞으면 그 정신 못 차린다 그러고, 네.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치면 권력 중독도 질병으로 쳐야 돼요. 되게 사장님이 저랑 방송하더니 이 메디컬한 이슈의 이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내용인 게, 우리가 뇌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는 거냐면 이런 성취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게임보다는 요즘 연구에 더 미쳐 있거든요. 근데 연구에 미쳐서 연구만 계속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만 계속하는 그 성취 동기 또한 도파민 보상회로예요. 그렇게 따지면 운동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논리랑 게임하는 사람들의 하는 동기랑 같은 기전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질병이고 뭐가 질병이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냐, 사회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낚시 중독, 그 다음에 그렇죠. 당구, 골프 이런 것들도 중독의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질병의 요소에까지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러프하게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질병이 아닐 수는 없거든요.
가정을 등한시하고 하루는 골프만 친다. 그것도 질병이에요. 지금 현재 정의상에도 충분히 질병이에요. 네. 근데 게임도 그 정도로 되면 다른 질병으로도 이미 그 행동 중독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게임 중독만 따로 빼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논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이 질병이 되는 순간 정부는 게임 회사에 대해서 더 강한 통제권을 가지게 돼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체부나 아니면 산자부나 정부마다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문체부는 조금 더 게임 회사에 대해서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하고, 산자부는 게임 회사가 지금 수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고 있고. 산자부는 가급적 게임 회사 편을 들어주려는 쪽이고, 문체부 쪽은 이제 게임 회사를 좀 더 옥죄려고 하는 쪽이에요. 거기에 여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여가부는 그런 정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갈려요. 많이 갈려요. 네. 이게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산업이 사실은 되게 최첨단 산업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노동집약 산업이거든요. 한마디로 노가다 산업이죠. 아, 그렇죠. 네, 노가다 산업이고 갈려나간다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건설 현장은 몸으로 막 이고지고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갈려나가는 네.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산업인 건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모바일 게임, 요즘에 모바일 게임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모바일 게임은 적은 인원으로 했다라고 요즘은 그렇지도 않대요. 네. 요즘에 대작 모바일 게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하나 나오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붙어서 하고, 게임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그 게임 하나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은 블루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대박이 나오고 펍지 주식회사 독립을 했잖아요. 펍지 주식회사 지금 몇 명이 일하고 있겠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로 주식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뭐 게임 하나로 그 성공한 걸 보면은 라이엇 게임즈도 그렇죠.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산자부는 당연히 게임 산업을 좀 더 육성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많이 키워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러고 싶을 텐데, 또 이런 문체부나 특히나 여가부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든 규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딱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쥐고 가고 싶은 것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잘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게 게임을 커요. 잘 몰라요. 네. 제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왜 게임 중독으로 넣으려고 질병으로 넣으려고 하냐면, 게임은 안 해봤지만 부모들은 다 해본 거야. 네, 그렇죠. 이거 애새끼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게임 하느라. 아, 이 게임만 없으면 우리 애가 성적이 좋을 텐데. 이걸 중독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넣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 중에 상당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하하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신과 쪽 선생님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 중독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 중독 중에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미 자기 업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개척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개척한 분야가 인정받는다는 건 그 사람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떤 기득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업적충이죠. 업적충. 네, 업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업적충이죠. 업적인데, 근데 이게 규제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게임에서 부정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게이머들도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솔직히. 아, 그렇죠. 저도 가차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는 무조건 그 성인물로 취급을 해야 되고 도박 게임으로 취급을 해야 되고, 예, 가차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가차를 빼고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데, 네. 제가 왜 아까도 얘기한 ADH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성인들 중에 ADHD로 치료받는 사람들 많이 보진 못했어요. 다 애들이에요. 게임 중독도 결국은 누가 제일 많이 치료를 받을 거냐면 대부분 아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받겠죠. 네, 성인들 중에 게임 중독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마약 중독보다 낫거든요. 게임 중독은 앉아서 게임만 할 거 아니에요.
게이머들은 절대 남을 해치지 않아요. 정말. 게이머들이 되게 착하다 막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게 안 좋은 사례로 정준영이 배틀그라운드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정준영이라는 사례가 있긴 하죠. 모든 건 뭐 안 그 좋은 게임 사례들 말고 다른 게임을 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게임 중독이 질병이 되기에는 사실 너무 무리수가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럼 낚시는 어떡할 건데 오히려 더 게임 중독보다 더 많은 안 좋은 일 그리고 낚시는 성인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중독에 빠졌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취미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참 근데 생각해보면 게임이라는 게 가차도 그렇고 실제 그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다 보면 현타라는 게 항상 오거든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기에는 그 현타에 그 현명해지는 그 순간이 아니 그게 게임 불감증. 네, 그러니까 게임 불감증도 있고 예, 제가 게임을 진짜 여러 종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무슨 게임을 해도 다 그 게임 같고 재미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네. 근데 특히 대작 게임들의 엔딩을 보고 났을 때, 아 이거 뭘 해도 이제 재미가 없는데. 하지만 이제 삼국지 토타로가 나오면 저의 모든 불감증을 날려주지 않을까. 아 토타로가 이거 컴퓨터도 사야 되신다. 사양이 꽤 높게 나온다는 얘기. 사양이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양님 저 그 삼타로 스트리밍 한번 하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일 핑계라도 대고 게임이라도 해야지. 자, 우리가 요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될 확률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왜냐면은 뭐 이 뭐였죠? 셧다운제도 이미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 표가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는 WHO에서 국제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요것 때문에 한번 다뤄봤어요. 게임 중독은 질병이 되게 그럼 나부터 치료받아야 치료받아야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게임을 더 잘하는 치료는 없나요? 사장님 그게 더 급해 보이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잘 못하는데 어떻게 약 먹으면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ADHD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약 있어요. 먹으면 막 엄청 잘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력 ADHD 약을 먹으면 네. 게임이 더 잘 될 수 있죠. 아니면 게임 중독도 치료를 하는 약을 먹으면 갑자기 게임이 더 잘 돼. 잘돼 막. 와 집중력 막 확 올라가고. 애들이 약물 복용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아예 여담인데 저희 프로게이밍 업계에서도 도핑 테스트를 도입해야 돼요. 그거 하고 네.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죠. 네, 그래서 특히 이게 정신과 계열로 주의력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도핑 테스트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예, 저는 그거는 언젠가는 도입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꿀 빨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확 끌어올려주는 약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네. 몇 가지 사례들은 있어서 그게 금지는 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근데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약물들은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 사례가 몇 번씩 있었고 그냥 아름아름 적발이 되거나 이제 명문으로 몇 개 약이 들어갔는데 군이 되게 넓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코디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기깔나게 코디를 해줄 수 있는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는데 어쨌든 게임단에다가 네, 프로게임단에 할 수 있는데 안 걸리는 약들로 도핑을 코디를 하시면 되죠. 도핑 검사 코디. 그러니까 도핑 검사 코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건 돈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네. 제가 그래서 맨날 돈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약물을 코디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게임단에 전화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 없고 괜찮다. 몸에도 큰 이상 없다. 없고 부작용 있는 약도 아니고 결승전에만 딱 쓰자. 근데 분명히 누군가 연락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여담으로 도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마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수다건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